초겨울의 바람이 송악의 성루를 스칠 때 왕건은 홀로 성루 위에 서 있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먼 미래의 전조처럼 싸늘했고 그의 옷깃을 파고드는 기운은 결코 단순한 계절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쟁의 징후, 나라의 운명,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거대한 시대의 물결 그 모든 것이 바람에 실려 그의 심장을 건드리고 있었다. 성 아래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방패와 방패가 부딪히는 소리, 갑옷의 철편이 흔들리는 소리, 밀어 라는 장수의 호령이 공기를 갈랐다. 전쟁의 시대라지만 그들은 아직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왕건의 눈빛엔 늘 같은 생각이 스쳤다. 이들이 전쟁 없이도 웃을 수 있는 나라 나는 그것을 만들고 싶다. 그때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전하, 신라에서 사신이 도착했습니다. 왕건은 천천히 돌아섰다. 사신의 피곤한 얼굴은 긴 여정을 말해주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신라는 지금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1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왕조였지만 나약해진 왕권과 지방으로 분열된 세력들 사이에서 이미 국채가 흔들리고 있었다. 왕건은 사신을 조정으로 안내하게 했다. 대궐의 넓은 정당에 신하들이 모여 앉자 신라 사신은 신중히 입을 열었다. 신라 조정은 후백제의 계속되는 침공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견훤의 군세는 날로 거세어지고 신라는 더는 홀로 국경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고려께서 부디 손을 내밀어 주시길 간청합니다. 그 순간 조정 안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고려의 신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였다. 신순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하, 신라가 아무리 쇠퇴했다 해도 1000년 왕조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손을 잡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닌 1000년의 역사를 등에 업는 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후백제 견훤의 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들과 맞서기 위해선 신라의 협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왕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사신을 본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이어 박수리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전하, 신라가 약해질수록 견훤은 더욱 대담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라를 돕는 것은 곧 후백제와의 전면전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피값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왕건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앞으로 걸어나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신라를 돕는 것이 단지 땅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는가? 신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왕건의 말은 곧 그의 신념이자 고려 국왕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삼국은 지금 서로를 물어뜯고 있다. 피가 피를 부르고 백성들의 삶은 짓밟히고 있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 그는 단호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게 내가 아니어도 좋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고려뿐이다. 정당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전하의 결정을 신라는 잊지 않겠습니다. 왕건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승리의 기쁨도 타국의 절망을 향한 우월감도 없었다.
오직 혼란한 삼국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만이 있었다. 그날 밤 왕건은 홀로 지도를 펼쳤다. 군사 배치, 지형의 흐름, 신라와 후백제의 경계선까지 그는 오래도록 지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신라를 돕는 것은 동맹이 아니라 약속이다. 이 땅을 다시 하나로 만들겠다는 내 숙명.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굳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뒤 고려가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게 될 그 여정의 첫걸음이 바로 지금 그의 내면에서 태동하고 있었다. 신라 사신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왕건은 다시 성루에 올랐다. 그는 남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왔다. 그러나 그 바람은 더 이상 싸늘하지 않았다. 그것은 왕건의 결의를 확인하고 응원하듯 전장을 향해 그를 밀어주는 듯했다. 그 순간 왕건은 깨달았다.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피와 불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길이 모두 꺼진 끝에 한반도는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확신도 함께 있었다. 그렇게 920년 고려 신라 동맹의 서막은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힘으로 열렸다. 왕건의 발걸음은 이미 삼국을 넘어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초겨울의 밤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달빛마저 구름 뒤에 가려 경주의 궁궐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떨고 있었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치 지옥의 입이 열리는 듯한 폭음이 순간 성문 너머로 터져나왔다. 적적이 들이닥쳤다. 후백제 군이 경계를 돌파했다. 병사의 절규가 끝나기도 전에 불길은 궁성의 기와지붕을 하차올랐다. 붉은 불꽃은 삽시간에 번져 마치 하늘을 따라 올라가겠다는 듯 치솟았다. 경주의 밤은 한순간에 피빛으로 물들었다. 후백제의 군사들은 물결처럼 궁궐을 밀어붙였다. 방패가 부딪히고 창끝이 부러지고 병사들의 신음이 허공에서 흩어졌다. 그러나 신라군은 이미 기력도 기세도 잃은 지 오래였다. 오래된 제국의 마지막 숨결은 너무나 약했다. 경혜왕의 마지막 순간. 궁궐 중앙의 광장. 경혜왕은 갑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검을 들고 있었다. 그의 숨은 거칠었고 이마에는 차가운 땀이 흐르고 있었다.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것은 모두 붉게 번진 불꽃과 쓰러지는 궁인들 뿐이었다. 전하, 후퇴하셔야 합니다. 신하가 붙잡았지만 경혜왕은 고개를 저었다. 왕이 자신의 궁궐을 버리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을 지켜줄 군사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후백제의 한 장수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번쩍하더니 경혜왕의 손에서 검이 튕겨나갔다. 그의 몸이 넘어지며 궁궐 바닥에 그대로 내리꽂혔다. 바닥에 닿은 그의 검은 마지막으로 바닥을 긁으며 길게 울렸다. 그리고 신라의 왕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궁궐을 가득 채운 불길은 그 순간 더욱 거세졌고 불기둥은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마치 나라의 붕괴를 애도하듯. 견훤의 선언. 궁 안으로 난입한 후백제 장수의 목소리가 폭풍처럼 울렸다. 신라의 왕은 죽었다.
경주는 후백제의 것이다. 그 외침은 한순간에 경주 전체에 퍼졌다. 이미 불길과 혼란에 잠긴 도시에서 사람들은 곳곳에서 비명을 질렀다. 궁녀들의 흐느낌, 백성들이 도망치며 내지르는 울음, 무너지는 대들보의 굉음. 경주라는 도시가 마치 산채로 고통 속에서 찢겨져 나가는 것만 같았다. 견훤의 군사들은 궁궐과 시가지를 장악하며 약탈과 포로 선별을 시작했다. 신라의 천년 수도는 그날 완전히 무너졌다. 경순왕의 즉위 어둠 속에서 숨만 붙인 왕조. 몇 시간 뒤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대신들은 폐허 속의 작은 성곽으로 모였다. 그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옷은 불길과 피에 얼룩져 있었다. 왕을 잃은 나라가 어떻게 버티겠는가? 이 사직도 이제 끝났다는 말인가? 한 대신이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나 그 말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천년을 이어온 왕조의 기둥이 눈앞에서 무너졌다. 그들에게 남은 건 공포와 책임감, 그리고 막막함 뿐이었다. 그때 경순왕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 즉위한 그는 아직 왕의 의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였다. 그의 눈에는 비탄이 가득했고 어깨는 깊게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는 무거운 현실을 견뎌내려는 의지도 있었다. 그러나 대신들은 침묵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다. 나라의 중심은 이미 사라졌다. 신라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왕국이었다. 송악으로 전해진 소식, 왕건의 결의. 경주의 멸망 소식은 며칠 후 송악에도 전해졌다. 전령은 지친 말에서 내려 쓰러지듯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전하, 경주가 함락되었습니다. 경혜왕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당에 모여있던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충격에 빠졌다. 왕건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은 팔걸이를 강하게 움켜쥐며 미세하게 떨렸다. 견훤이 경주까지 쳐들어왔다는 말이냐? 왕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분노는 숨길 수 없었다. 신순겸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라의 수도가 무너졌습니다, 전하. 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모든 삼국의 균형을 깨려는 시도입니다. 왕건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다. 마치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견훤은 너무 깊이 칼을 들이밀었다. 이 밀어붙임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그는 검집을 잡고 천천히 꺼냈다. 서늘한 칼날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이제 고려가 나설 때다. 그 칼끝은 단지 경주의 복수를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후백제 견훤의 야망을 끝내고 한반도의 혼란을 멈추겠다는 왕건의 결단이었다. 927년의 그 밤 경주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잿더미 위에서 왕건은 새로운 통일의 불씨를 밝혀들었다. 930년의 안동, 고창 들판은 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도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땅은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던 것은 고려 장병들의 마음이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의 전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다. 경주의 참극 이후 되찾아야 할 자존심, 난세를 끝내기 위한 발판, 그리고 왕건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 이곳에서 결정될 것이다.
왕건의 사령막 고요 속의 결단. 해가 떠오르기도 전 고려의 사령막은 이미 분주했다. 장수들은 지도 위에 촘촘히 놓인 말들을 살피며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다. 신순겸은 자신의 검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다. 후백제 군세가 강하다 하나 오늘은 다르다. 견훤의 기세도 한 번 꺾이면 두 번 다시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홍유가 고개를 끄덕였다. 후백제는 경주를 함락한 뒤 승리에 도취돼 있습니다. 군의 기강이 흐트러져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려가 반격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건은 한참 동안 지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정면에서 부딪히지 않는다. 고창의 지형을 이용한다. 산능선을 따라 병력을 숨기고 후백제가 전진하는 순간 한꺼번에 양익을 닫아버린다. 장수들의 눈빛이 동시에 반짝였다. 그 지형은 마치 왕건을 위해 준비된 천연 요새였다. 후백제군의 사기를 꺾는 첫 전투다.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왕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아침이 밝자 고창 들판 끝에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었다. 후백제의 대군이었다. 수천의 병사들이 북을 울리며 행진하는 모습은 마치 파도처럼 들판을 삼킬 기세였다. 그들 선봉에는 후백제의 장수 금용과 기원이 서 있었다. 그들은 경주를 손쉽게 무너뜨린 승리에 취해 있었다. 보아라. 고려의 병력은 우리보다 훨씬 적다. 금용이 비웃듯 말했다. 왕건이 감히 우리와 맞서겠다고? 오늘 이곳에서 고려의 반격은 끝난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고창 들판 양쪽에 숨겨진 고려군의 그림자, 그 숨어있는 사령의 눈빛, 그리고 바람의 방향마저 계산하며 기다리는 사자들의 숨결이. 전투의 시작 고요가 깨지는 순간 해가 머리 위로 떠오를 무렵 후백제군이 고창 들판 중앙에 진입했다. 그 순간 왕건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신승겸과 홍유가 옆에서 숨을 턱 멈추었다. 지금이다. 그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다음 순간 들판 양쪽에서 고려군의 깃발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고려군이다. 양쪽에서 후백제군의 혼란스러운 외침을 가르며 고려 기병들이 쇄도했다. 말발굽이 얼어붙은 땅을 찢으며 쏟아졌다. 기세를 모아 일제히 창끝이 밀려들자 후백제군의 선봉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창과 방패의 격돌 혼돈의 고창. 후백제군은 급히 진영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양익에서 밀려오는 기병, 중앙에서 몰아붙이는 보병, 그리고 뒤에서 왕건이 이끄는 정예군이 합류하며 삼면 포위가 완성됐다. 전장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말들의 울부짖음, 병사들의 비명으로 뒤덮였다. 신순겸이 선봉에서 외쳤다. 후퇴하는 자는 베어라. 오늘이 고려의 날이다. 홍유는 뒤에서 군을 정비하며 계속 밀어붙였다. 흔들리지 마라. 후백제는 이미 진영이 무너졌다. 왕건은 중앙에서 군대를 진두지휘하며 혀를 굳게 깨물었다. 그의 눈에는 고창 들판 전체가 보였다. 병력의 흐름, 적의 균열, 바람의 방향까지. 그는 그 혼돈 속에서도 정확히 어디를 찌르면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 왼쪽 돌격대, 적의 지휘관을 노려라. 그의 명령에 고려 기병이 일제히 방향을 틀었다.
후백제 지휘관 금용이 당황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창끝 하나가 그의 갑옷을 꿰뚫었다. 그가 말에서 떨어지자 후백제군의 기세는 순식간에 꺼졌다. 지휘를 잃은 군사들은 혼란 속에서 뒤엉겨 도망치기 시작했다. 왕건은 마지막 돌격 명령을 내렸다. 지금이다. 밀어붙여라. 고려군은 폭풍처럼 후백제군을 몰아붙였다. 혼란스러운 비명, 철갑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먼지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함성. 마침내 후백제군은 방어선을 완전히 잃고 와해되었다. 일부는 들판으로, 일부는 산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고려군은 더 이상 반격하는 군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삼국의 시대를 바로잡으려는 통일의 군대가 되어 있었다. 전투가 끝난 뒤 고창 들판은 싸늘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쓰러진 군사들 사이를 걸으며 왕건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엔 기쁨보다는 깊은 숙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신순겸이 다가와 말했다. 전하, 대승입니다. 후백제의 기세는 오늘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왕건은 들판 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직도 혼란 속에서 도망가는 후백제의 잔군들이 점처럼 보였다. 견훤은 오늘의 패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고려가 삼국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그의 말은 바람 속에서 묵직하게 흩어졌다. 왕건은 조용히 칼을 쥐었다. 그 칼은 경주의 비극을 되갚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뒤틀린 삼국의 운명을 바로잡으려는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고창의 승리는 단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통일을 향한 고려의 첫 외침이었다. 935년 가을. 가을비가 그친 뒤 산자락엔 붉은 단풍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천년 왕조의 마지막을 장식하듯 계절은 서늘하지만 아름답게 빛났다. 경순왕은 말곶비를 잡은 채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가 밟고 있는 길은 신라 왕들이 수백 년 동안 걸어온 왕도의 길이었지만 지금 그에게 그 길은 한 나라의 최후를 향한 길이었다. 신하들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의 이 행차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신라의 마지막 의식이라는 것을. 궁정에서의 마지막 회의. 출발하기 전날 밤 경순왕은 황실의 작은 정전에서 대신들과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바람은 이미 차가웠지만 회의장은 묘하게 고요했다. 전하 고려에 항복하시겠다는 뜻 정말 굳으셨습니까? 대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는 끝내 지켜내지 못한 왕조에 대한 부끄러움, 분노,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경순왕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는 슬픔을 지나 오히려 해탈에 가까운 평온함을 띠고 있었다. 나는 나라를 지키지 못한 왕이다. 그는 천천히 손바닥을 펴 자신의 심장을 눌렀다. 하지만 백성을 더 고통 속에 두는 왕이 되는 것은 더 큰 죄다. 후백제와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촌락들, 수확 없는 들판을 헤매던 백성들, 무너진 성문 위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 그 모든 모습이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고려에는 힘이 있다. 질서를 바로잡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힘. 경순왕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며 속삭였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왕좌가 아니라 백성이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이미 결심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벽녘 신라는 마지막으로 왕의 행차를 보냈다. 국문이 천천히 열리고 경순왕은 흰 안개가 흐르는 길 위로 나섰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길 양옆으로 늘어섰다. 전하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신라가 정말 끝나는 것입니까? 경순왕은 말을 멈추고 한 노파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떨리고 희망을 잃은 손이었다. 신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왕조는 바뀌어도 백성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 삶을 안전하게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길가의 단풍잎은 붉게 떨어져 그의 발밑을 수놓았다. 마치 천년 역사가 마지막 자취를 땅에 새기고 있는 듯했다. 송악성. 성문 앞에서 왕건은 경순왕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고려의 신하들과 장수들이 도열해 있었다. 하지만 왕건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엄숙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경순왕은 말에서 내려 두 손으로 재관을 고쳐쥐고 천천히 왕건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신라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바라건대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더는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변의 고려 신하들은 숨을 삼켰다. 천년 왕조의 마지막 순간, 한 왕이 다른 왕에게 백성을 맡기는 장면을 누구도 쉽게 잊지 못할 것이었다. 왕건은 잠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직접 경순왕을 일으켜 세웠다. 신라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왕건의 목소리는 엄숙했지만 따뜻했다. 당신의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위대한 결단입니다. 왕조는 무너져도 민심은 남습니다. 나는 그 민심을 신라와 함께 품겠습니다. 경순왕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내려놓아지는 안정감이 번져갔다. 그날 밤 송악의 궁정에는 작은 연회가 열렸다. 전쟁터의 승리도 새로운 조약을 축하하는 자리도 아니었다. 그저 한 왕이 자신의 마지막 밤을 조용히 보내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순왕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차갑고 아름다웠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천년의 신라는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별빛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그는 슬프지 않았다. 왕건이 내일 만들 새로운 나라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따스한 밥을 먹고 다시 평화를 꿈꿀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했다. 천년 왕조의 막, 그러나 새로운 시작. 이렇게 신라는 경순왕의 결단으로 조용히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고려라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편입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재탄생이었다. 왕건은 그날 밤 홀로 서재에 앉아 지도를 바라봤다. 이제 남은 조각은 하나 후백제뿐. 그는 붓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신라의 뜻을 품고 이제 마지막 혼란을 끝내겠다. 그리고 역사는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장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936년 겨울.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금산산. 겨울이 막 시작된 새벽 공기는 살을 파고들 만큼 차가웠다. 그러나 견훤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서늘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천천히 떨리고 있었다. 노쇠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자신을 감금했다는 사실이 주는 배신감 때문이었다. 신검 내가 감히. 견훤의 눈빛은 오래전 전장을 누비던 장수의 그것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분노, 서러움, 그리고 복수의 불씨가 번뜩였다. 금산사의 밤, 무너진 왕의 독백. 금산사는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견훤을 더욱 조여왔다. 밤마다 사찰 지붕을 흔드는 바람은 마치 조롱하듯 귓가에 속삭였다. 천하를 뒤흔든 견훤이 아들에게 잡혀 여기 갇혔구나. 그는 이불 하나 없이 차가운 바닥에서 홀로 앉았다. 세월이 쌓인 분노는 그의 뼛속을 끓이고 견훤의 숨결은 밤마다 날카롭게 갈라졌다. 내 손으로 세운 나라, 그걸 저 자식이 무너뜨리려 한다. 그가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견훤은 결심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굴욕에서 벗어나겠다. 어느 새벽 금산사를 둘러싼 안개가 짙어졌을 때였다. 고요한 틈을 타 견훤은 그를 몰래 도와주던 승려 2명과 함께 사찰을 빠져나갔다. 숨을 내쉴 때마다 차가운 김이 허공에 부서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떠오르는 아침 햇빛이 산 능선 위로 걸릴 즈음 견훤은 이미 후백제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하나였다. 송악, 왕건, 그리고 마지막 복수. 며칠 뒤 지친 몸을 끌고 송악성에 도착했을 때 견훤은 한 나라의 왕이라기보다 떠돌이 노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왕건은 성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 칼을 겨눴던 두 왕이 다시 마주한 순간 성문 앞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해졌다. 견훤은 무릎을 꿇었다. 왕건 나를 받아들여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내 아들놈은 나라를 이끌 자격이 없다. 나는 내 나라를 되찾고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너의 힘을 빌리겠다. 왕건은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자신을 괴롭혔던 적장이자 한 시대를 풍미한 강적. 지금은 추락한 한 인간. 잠시 뒤 왕건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라의 흥망은 사람이 만들고 또한 사람이 바꾼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결단 받아들이겠다. 당신이 선택한 길이 곧 후백제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견훤은 굳은 손으로 왕건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복수를 향한 마지막 동맹이자 최후의 선택이었다. 하늘엔 눈발이 흩날렸다. 하얀 눈송이 위에 달궈진 철 갑옷의 열기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고려군은 왕건의 명 아래 후백제를 향해 마지막 대군을 일으켰다. 그 선봉에는 왕건의 장수들이, 후방에는 견훤이 직접 지휘하는 병력까지 합류했다. 견훤의 목소리는 전장을 가르며 외쳤다. 신검, 내 목숨을 빼앗으려 했다면 이제 내 칼을 받아라. 그는 늙었지만 여전히 전장의 야수였다. 그의 외침은 고려 병사들에게도 전율을 안겼다. 반면 신검의 군사들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다. 아버지를 버리고
왕좌를 차지한 그에게 병사들조차 마음을 잃고 있었다. 우린 정말 맞는 일을 한 건가? 왕자께서 본디 왕의 자리가 아니지 않았나? 분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결정적 전투는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벌어졌다. 고려군의 돌격은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왔고 후백제군은 끝내 버티지 못했다. 신검은 혼란 속에서 허둥지둥 도망쳤지만 더 이상 따르는 병사가 없었다. 결국 후백제의 깃발은 마지막으로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땅으로 쓰러졌다. 그 순간 천년을 꿈꾸던 한 사내의 야망도 함께 꺼져갔다. 역사 앞에 선 두 왕. 전쟁이 끝난 뒤 견훤은 쓰러진 후백제의 성터를 바라보았다. 눈이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끝났군. 그는 낮게 중얼렀다. 후백제의 왕으로서 마지막 숨을 쉬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왕건은 그의 곁에 섰다. 견훤, 당신은 이미 한 시대를 만들었고 또 한 시대를 끝냈다. 견훤은 허공을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만들던 시대는 결국 나를 배신했구나. 하지만 너는 다르길 바란다, 왕건. 왕건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 땅을 하나로 묶겠다. 백성이 다시는 이런 전쟁을 겪지 않도록.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역사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해 936년 후백제의 멸망과 함께 왕건은 마침내 후삼국 통일이라는 거대한 시대의 막을 올렸다. 936년의 겨울, 송악의 하늘에는 눈구름이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전쟁의 불길이 꺼진 뒤 맞이하는 첫 계절이었다. 왕건은 성루에 올라 너른 강과 산 그리고 멀리까지 뻗어있는 고려의 영토를 바라보았다. 그 곁엔 두 명의 왕이 조용히 서 있었다. 한 명은 천년 왕조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한 시대의 야망을 불태웠던 후백제의 왕 견훤이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눈 덮인 대지를 바라보았다. 전쟁이 끝난 뒤 찾아온 침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전쟁의 끝에서 마주선 세 왕. 경순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흔들렸다. 전하, 백성들이 이렇게 평온한 겨울을 맞는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으로서 오늘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의 옆에서 견훤이 낮게 웃었다. 그 웃음엔 패배자의 체념도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안도도 있었다. 나는 평생을 전장에서 살았다. 이제 와보니 내 손으로 만든 것보다 내 손이 부숴버린 것이 더 많았구나. 왕건은 두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세월이 만들어 놓은 주름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그 주름 속엔 후회와 슬픔뿐 아니라 시대를 건너온 자들이 가진 품위가 있었다. 왕건은 조용히 말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의 연기와 피냄새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삼국은 이제 서로의 칼끝을 거두고 하나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다시 분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수십 년간 피와 눈물로 이뤄낸 통일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백성들의 환호 혼란의 시대가 끝나다. 해가 지기 전 통일의 소식이 송악성 아래 마을로 퍼져나갔다.
거리는 점점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은 눈을 밟으며 웃었다. 고려가 삼국을 하나로 묶었다더라. 이제 농사도 마음 놓고 지을 수 있겠지? 이 밤엔 전쟁 걱정 없이 불을 켜도 되는 게지. 노인들이 서로의 등을 두드렸고 상인들은 새 시대가 열렸다고 흥분했다. 전쟁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여인들조차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다. 부디 이번엔 오래 가기를. 병사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어제까지는 적이었던 자들이었지만 오늘은 같은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웃었다. 성문 앞에서는 즉흥적으로 풍악이 울렸고 눈 위로 춤을 추는 사람들도 많았다. 마치 한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이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온 듯했다. 왕건의 마지막 고백. 왕건은 성루에서 그 모든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지켜온 백성들,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흘렸던 모든 피와 눈물. 그것들이 눈 덮인 송악의 대지 위에서 하나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이 나라가 오랫동안 백성의 나라가 되기를. 그의 말은 기도가 되어 하늘로 퍼져나갔다. 찬바람은 그 말의 끝을 멀리, 더 멀리 데려갔다. 그리고 그날 후삼국 통일은 완성되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또 하나의 시대가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다.